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잠도 못 자겠고 이유 없이 눈물은 나고 관절은 쑤시고 이럴 때 나 갱년기인가?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질환인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증상의 완벽 정리와 호르몬 치료까지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신이 여성에게 갱년기를 50살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갱년기는 한 50살쯤 45세에서 55세 사이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폐경 전후 약 10년간을 갱년기라고 말을 하는데 폐경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갱년기가 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갱년기가 올 때쯤 열이 확 오릅니다. 얼굴, 목, 가슴이 뜨거워지고 땀이 갑자기 쏟아져요. 갑자기 수분간 지속되다가 딱 사라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갱년기가 되면 잠들기가 어려워요. 자다가 자주 깨요. 그리고 열성 홍조가 밤에 심해져요. 수면도 방해하고 에어컨 켰다 껐다 계속 합니다. 문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근데 그게 겨울에도 그래요. 이유 없이 우울해요. 불안하고 예민해져요. 감정이 이렇게 널뛰기.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그 다음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오는 것이 질건조증인데, 에스트로겐이 줄면 질 전막이 그 침대 매트리스처럼 생각하면 40층이 8개 층으로 확 얇아집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피부 건조해지면서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가렵고 따갑고 하는 것처럼 질 전막도 그래요. 그러면서 성관계 할 때 통증이 생기고, 질만 그런 게 아니래요. 소변도 자주 마렵고 요실금도 생기고, 그러니까 비뇨생 시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에스트로겐이 부족했을 뿐인데 관절이 쑤시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관절 질환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다 치료해봤는데 치료가 안 된다. 에스트로겐 보충해주면 이 아프던 뼈가 안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왜 폐경이 됐는데 뇌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이 나이 때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다가 65세가 되면서 치매가 오기도 합니다.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브레인 포그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치매하고 구별은 해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탄력도 줄어들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잘 빠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생리가 오락가락 할 때 피검사 할 때 갑상선 검사 같이 하는데,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은 열이 오르고 땀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체중이 감소하고, 갱년기 열성 홍조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인 경우는 피로하고 우울하고 체중이 증가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 갱년기 감정 변화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인데, 갱년기 우울증인지 그냥 우울증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피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에스트로겐 보충해서 우울증이 좋아진다 그럼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독립적인 우울증이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보충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세 번째 이제 류마티스인데, 류마티스는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고, 이것도 피검사로 아레이펙타 피검사를 통해서 구별할 수는 있죠. 네 번째 골다공증. 저도 갱년기를 골다공증 검사해보고 진단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소변에서 칼슘이 막 빠져나갑니다. 골밀도가 1, 2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집니다. 갱년기라고 뼈 건강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반드시 갱년기 때 골밀도 검사해 오셔야 됩니다. 저는 갱년기 초창기에 골다공증 수치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진 걸 증상했는데 처음 발견했거든요. 골다공증 주사 맞으면서 호르몬약을 같이 먹으면서 골밀도를 올렸는데 이게 갱년기밖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골다공증은 한 65세, 70세, 75세 이때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시작은 갱년기 때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인데, 에스트로겐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데 갱년기가 되면 그게 역전돼요. 그래서 심혈관을 보호하지 못해요.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데 에스트로겐 먹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도움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곤란이 있다. 이것은 갱년기 증상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심장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걸림돌은 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면 암에 걸린다. 특히 유방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았고, 그게 옛날 그 연구 논문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정밀한 연구를 했더니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유방암이 증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하다. 특히 유방암이 지금 현재 있거나 과거 유방암 걸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호르몬 치료가 홍조, 수면장애 개선도 있고 질건조증도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되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심혈관도 보호하고 피부 탄력도 개선하니까 먹을 수 없는 사람만 빼놓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은 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열성 홍조가 너무 심한 경우, 수면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 질건조증 때문에 성생활이 힘든 경우, 그다음에 조기 폐경인 경우, 골다공증인 경우는 도움이 됩니다. 이 걱정하지 말고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호르몬제를 달라고 해도 못 줍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과 의사는 가정의학과 의사는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요. 일단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혈전약을 지금 현재 먹고 있거나, 출혈인데 원인을 몰라요. 그럼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간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간경화라든가 간암인 경우는 못 먹고요. 이럴 때는 비호르몬 치료를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을 직접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면서 이런 위험을 높이지 않은 약들도 있습니다. 조기 폐경이 있다. 그러면 치료하고요. 피검사를 했는데 에스트로겐 부족 증상이 아니다. 그러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단기 치료는 대부분 안전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시고, 갱년기면 여자로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갱년기는 끝이 아니고요.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갱년기 치료하자, 아자아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